하민 씨, 우리가 이제 건물의 아주 기초적인 거는 조금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단순하게 뭐 그렇게 제가 지금 하민 씨한테 알려줬던 게 그냥 뭐 전부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건물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알아보면서 더 거기에 내가 기본보다 더 깊게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거고.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건물 투자를 하는 거는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건물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는 그때는 좀 실전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좀 그쪽으로 한번 돌이켜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건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오늘은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금. 왜냐면 뭐 부동산이 지금 우리는 지금 건물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건물 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동산 투자하면은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매기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를 계속 너무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세금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건물 투자를 보는 거거든요. 네, 상업용 건물. 네. 그래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내가 건물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투자의 건물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건물을 샀을 때 연 세금이 얼마나 나갈 거고 내가 사려는 건물들이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같이 과세가 돼가지고 또 얼마나 낼 것이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있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얼마 정도 있고 내가 얼마짜리 건물을 얼마 대출을 받았을 때 건물을 샀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 세무사가 있으니까 네, 세무사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세무 상담을 받는 게 되게 좋아요. 네네네. 결국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돈을 벌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얼마 세금을 낼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네. 근데 기본적인 건 내가 조금 공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세무 상담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 사기 전에 자금 계획을 세우고 꼭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걸 저 추천드려요. 예. 저도 뭐 투자하는 사람 투자자 입장이지만 전문적인 세무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꼭 세무 상담을 꼭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자금을 마련했어요, 이제. 그래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합의 시간 딱 10억을 딱 마련했어요, 이제. 네. 예, 그럼 내가 10억으로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이제. 그쵸? 근데 우리가 전에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건물을 살 때 건물을 개인 사업자를 살 것인지 법인 사업자를 살 것인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세금적인 부분은 또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쵸?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살려는 건물의 그 매가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살 것인지 법인 사업자를 살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저번에 그때 장단점을 좀 설명드렸으니까 맞아요. 이걸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게 나하고 맞는 건지 내가 어느 쪽에 투자를 해서 어느 쪽에 사업자를 내가지고 투자할 건지에 대한 거는 그 전년 사항을 좀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이 됐어요, 일단.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하빈 씨는 같이 어린 사람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수익성보다는. 그렇죠. 맞아요. 자산을 증식하는 쪽에. 맞아요. 그러면은 자산을 증식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 법인 사업자가 좀 좋아요. 맞아요. 물론, 그때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법인 사업자는 물론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빼서 쓰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기장도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내가 이제 조금 개인 사업자보다는 조금 좀 번거로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실제적으로 건물을 매각했을 때 양도 차익이 확연히 차익이 나기 때문에 계속 그 돈을 불리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하빈 씨 같은 좀 이렇게 또 한참인 어린 친구들은 만약에 또 현금으로 도 좋아.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버는 돈은 그냥 내가 쓰는 거에다 쓰고, 그 법인에 있는 돈은 계속 자산 투자로만 해서 늘어나고. 네, 그렇죠. 불려 나가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법인 투자로 건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법인으로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건물에 수익 나는 것들을 뭐 그냥 법인 통장에 계속 쌓아두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서 그냥 내가 월급 받듯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수익으로도 충분히 내 생활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돈을 쌓고 나서 계속 건물을 팔고 갈아타고 해서 나중에 됐을 때 하빈 씨도 나이가 막 먹고서 더 이상 이제 현금 흐름이 조금 이제 나도 힘들어질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돈을 끌어쓰는 게 대부분이 건물 투자를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일단 많이 불려놓고. 네, 많이 불려서 자산 증식용으로 법인 투자를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빈 씨도 이제 결혼을 할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미혼 독신주의자 뭐 이런 건 아니죠? 뭐 기회가 된다면 하면 좋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또 요즘에는 또 결혼에 대한 가치관들이 너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자녀에 대한 부분도 너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저 세대에 이제 가정이 있고 애가 있는 정도의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증여에 대한 부분도 또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분을 줘가지고. 네, 그럴 왜냐면,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10억짜리에 하빈 씨한테 지분을 만약 10% 줬어. 그럼 1억이잖아요. 그쵸? 네. 10% 줬으면. 근데 그 10억짜리가 예를 들면 100억이 됐어. 그럼 그 10%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금액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저도 세무적인 지식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계속 투자자라면은 실제적으로 세무적인 부분도 계속 이 세무사와 계속 얘기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빈 씨도 투자를 계속 하게 되면 또 내가 만약에 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또 세금이 나올 거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 거고 이런 거를 세무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세금도 내가 뭐 절세할 수 있는 뭐 절세하고 또 반대로 세무 지식도 그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공을 쌓는다는 거예요. 네. 점점 공부할 게 더 많아지는. 네, 맞아요. 이게 투자가 공부가 끝이 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대부분 투자를 그냥 지속을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조금 이거를 좀 재밌게 생각을 하면 좀 지루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뭐 돈을 벌면 그만큼 더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뭐 내가 세금에 대한 부분도 네. 그 내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세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번 공부도 했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 통해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좀 팁을 받고 세무사님한테 그 다음에 같이 세무사님한테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하는 걸 같이 팁을 받으면 좋아요. 이것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한 환경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어떤 건물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게 좀 약간 명확해야 돼요. 대부분 건물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건물을 보러 다니면서 이 건물은 저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하고 정말 건물을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떤 건물을 살 건지에 대한 결정을 좀 빨리 하는 게 되게 좋아요.